여러분,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탈출한다. 이거 사실일까요? 사실입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외국인들은요, 대한민국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세요. 이 지표. 예. 2021년 12월 23일까지 외국인들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순매도한 금액입니다. 그 금액의 크기가 25조 9,543억 원입니다. 25조 9,543억 원이라는 숫자는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최대치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여러분 보시다시피 2008년에 33조 6,034억 원을 팔은 적이 있거든요. 올해는 그거보다 더 클 뻔 봤습니다. 그나마 11월 12월에 외국인들이 샀기 때문에 25조 9,543억 원으로 지금 막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금융위기 때 2007년에도 한번 보세요. 24조 7,126억 원의 외국인들이 빠져나갔잖아요. 그런 걸 따지면 지금 대한민국은 2020년에 24조 5,652억 원, 그리고 2021년에 25조 9,543억 원, 굉장히 많은 돈이 지금 우리 곁에서 흘러갔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괜찮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난해 말까지만 하더라도, 지난해 말입니다. 올해 말이 아니에요. 지난해 말까지만 하더라도 유가증권 시장에서 실제 외국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36.5%였거든요. 올해는 33.6%로 떨어집니다. 33.6%로.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충격이라는 겁니다. 충격. 그러면 외국인들이 왜 한국 시장에서 빠져나갈까요? 이게 이제 중요한 요소잖아요. 중요한 요소잖아요. 다음 지표를 보시면 아마 조금 이해가 더 빨라질 겁니다. 이 지표를 보면요, 지금 그 어느 나라보다 대한민국에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빠지죠. 231억 달러가 빠졌으니까. 그죠? 다른 나라는요, 낮습니다. 대만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빠진 것은 177억 달러가 빠졌지만 실제 증시는 21.82%가 올랐습니다. 중국은 실제 순매수가 306억 달러가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대표지수가 4.90% 올라갔습니다. 일본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올라갔습니다. 285억 원의 순매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4.93%가 올라갔어요. 이상하게 대한민국 증시만 돈도 빠지고 231억 달러가 빠지고 증시도 4.34%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요,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읽을 수 있는 게 뭐냐? 대한민국하고 대만만 빠졌잖아요. 대한민국과 대만은요, 이 산업 구조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대만도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크고 대한민국도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대한민국은 중국만 봤을 때는 25% 정도 되잖아요. 수출 비중이. 홍콩까지 따지면 30% 가까이가 됩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중국이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이 흔들리면 대한민국은 흔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너집니다.
그만큼 수출 비중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예, 그렇게 지금 전망해요. 외국인들이 빠져나간 것도 셀코리아로 빠져나간 것도 예, 1번으로는요. 중국의 위기가 온다. 중국이 경착륙한다. 예, 이렇게 지금 예,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게 1번입니다. 중국이 경착륙을 하면 대한민국 수출은 굉장히 나빠질 거니까 거기에 대한 충격이 올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은요. 아직도 중국의 위기가 온다예요. 중국의 위기가 끝났다가 아니라 중국의 위기가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헝다그룹의 부채도 그렇고요. 예,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는 모습도 그렇고요. 게다가 공동부유를 내세우면서 중국 정부가 기업을 옥죄는 것도 그렇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요. 중국 시장을 경착륙하게 만들고 중국 시장을 경착륙하게 만들면 한국은 그야말로 무너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많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미국의 테이퍼링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미국의 통화정책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굉장히 빨라지면서 실제로 말입니다. 테이퍼링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부터 예, 외국인들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올해 5월에 처음 말입니다.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실제로도 보면요.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빠진 시점이 5월부터입니다. 5월부터예요. 물론 1월부터도 계속 빠져오다가 예, 계속 5월에도 많이 빠졌는 것도 사실이죠. 결국 말입니다. 이게 미국의 통화 정책이 변하니까 긴축 발작이 터졌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예, 그렇게도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 대한민국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으로 최저임금 엄청나게 올렸죠. 주 52시간제 도입하면서 기업의 어떤 생산성을 완전히 떨어뜨렸죠. 그러니까 버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기업들이 이렇게 되면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예, 이런 생각으로 외국인들이 하나씩 그리고 어떨 때는 집단으로 코리아 엑소도스 한국 탈출을 감행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지금 아직도 외국인들은 대한민국 땅을 떠나고 있어요. 문제는요. 내년이잖아요. 문제는 내년에는 좀 좋아져야 되잖아요.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우리 시장을 불살라줘야 되는데 지금 내년도 심상치 않아요. 내년 3월까지 미국의 통화정책 쉽게 말하면 채권 매입을 완전히 축소한다. 0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데다가 뭐 많이 올리면 말입니다. 제레미 시걸 교수는요. 내년에 금리를 10번까지도 올린다. 뭐 이런 말까지 해요. 10번. 충격적이죠. 물론 시장은 그분의 말을 듣지는 않지만 내년에 한 2번, 3번 올린다. 이게 일반적인 대세지만 어쨌든 금리 인상에 테이퍼링까지 시작이 되니까 한국 시장에서 많은 외국인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떠날 수밖에 없는 구조. 예.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가 지금 외국인들은요. 한국 시장을 굉장히 위험스럽게 생각한다. 그 세 가지 때문에. 중국에 대한 경착륙과 미국의 테이퍼링과 예, 여기에 따르는 예, 금리 인상 예, 또한 한국의 기업을 할 수 있는 환경 예,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동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반도체만 엄청 팔아치우잖아요. 반도체만. 24조 9천억.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25조 7천억 중에 24조 9천억은 전기, 전자, 반도체를 주로 팔았다는 거예요. 반도체를 주로 팔았다. 예.
이게 여러분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잖아요. 중국의 반도체 공장이 셧다운이 된다는 위기까지도 나오는 그만큼 중국의 어떤 위기 상태가 점점 커진다고 하잖아요. 코로나19가 창궐해지니까. 이런 것까지 같이 맞물려 있다는 걸 보면 내년에도 외국인들의 어떤 한국 탈출은 불을 보듯 뻔해 보입니다. 언젠가는 돌아올 텐데 언젠가는이 언제일지 우리도 한번 기대해 보자고요. 아마 친기업적인 정권이 들었으면 좀 달라지지 않겠어요? 친기업적인 정권이. 그런데 친기업적인 친노동 정권이 아니라 친기업적인 정권이 들어설라나 참 그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워낙 사회가 점점 사회주의화 돼 가고 있어서 말입니다. 어쨌든 외국인들의 귀환 시점이 우리 경제에는 좋은 시점이고요. 외국인들의 탈출 시점이 우리 경제에는 위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기회라는 것도 우리는 또 한번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